안녕하세요. 서울대 인문화연구원의 김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철학은 그리스 말 필로소피아에서 번역된 것인데요. 앞에 있는 필로라는 말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 또는 지식 또는 진리에 관련된 것,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번역된 필로소피아는 원래 뜻이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나 이 사회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그냥 참아내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추궁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저는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철학이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한참 나우나 선생님의 테스형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테스형이 원래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였죠.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기서 숙고한다는 말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묻는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자기의 답을 찾는다는 건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되죠. 사회 전체적으로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아름답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인류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평화롭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도 이 인류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철학의 중요성은 아주 작게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넓게는 이 사회와 역사와 인류 전체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또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수적인 측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육이라는 것은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가꾸어온 모든 것 중에 가장 쓸만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불필요하거나 쓸모없거나 나쁜 것은 이제 제거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회와 역사를 이루어 오는데 아주 중요했던 지식과 정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익혀주기 바란다. 하고 이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죠. 그동안의 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요. 그런데 만약 교육이 여기에서만 머물면 더 이상 이제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없고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세대는 점점점 자라나서 기성세대가 될 테고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앞으로 너희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하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새로운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것인가, 이런 진보적인 측면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사회, 국가는 발전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두 측면이 잘 균형을 이루고 갈 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좀 더 역동적으로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만 보고 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정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바쳐서 자기가 정한 그 목표를 향해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 이제 위험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앞만 보고 간다는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옆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데, 잠시 시간을 내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갈 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옆에 있거나 뒤에 있는 무엇이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만 보고 가는 삶의 가장 위험한 점은 이제 독선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거랑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 옆에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는 것은 옆에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걸 못 본다는 게 돼버리거든요. 사실 옆에 보면은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옆에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 보다니, 그러면서 이제 아쉬워하고 후회할 수도 있게 되죠. 어떤 시인이 이런 구절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올라갈 땐 보지 못했네, 내려올 때 보았던 그 꽃,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 우리의 심리는 빨리 정상에 올라가야겠다는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옆에 무엇이 있는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놓치고 가게 돼버리게 되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식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을 잠시 멈춰서 돌아본다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훌륭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걸 놓칠 그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성하는 삶을 살자 뭐 이런 말을 간혹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건 이제 뒤돌아서 보고 성찰한다는 건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왔구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길은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잡힐 수 있거든요. 잠시 시간을 내서 내 옆도 둘러보고 내 뒤도 돌아보면서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을 잃지 않고 또 내가 독선에 빠지지 않고 또 주변의 풍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산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 그리고 지성인들이 인간을 그런 공동체적 존재라고 얘기했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전공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이라는 말은 무슨 권모술수를 써서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 때문에 싸운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폴리티콘 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존이라는 말이 동물이라는 뜻이고 앞에 있는 폴리티콘이라는 말이 소위 이제 정치적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원래 그 원뜻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폴리스를 이루는 동물, 이런 뜻입니다. 이제 폴리스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체제, 즉 하나의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 또는 최고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폴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폴리스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걸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보면은 소위 가장 최악의 경우 이기적인 인간이 되겠죠. 이기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이익은 거들떠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건데, 자기 몫이 주어져 있는데
자기 몫을 넘어서는 순간 다른 사람의 몫을 건드리게 돼 있죠. 그럴 때 그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게 될 때 사회는 이제 갈등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이것을 원하듯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것을 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로고스적 존재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른 동물들이나 생명체와는 달리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아주 건설적이고 건전하고 공정한 대화가 이 공동체를 건전하게 이끌어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아집과 자신의 욕망에만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자.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말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말을 통해서 서로 대화해 나가고, 이것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건전한 공론회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점 교육에 연결시킨다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이런 방식을 좀 벗어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것을 서로 토론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적절히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 이게 고전 참 읽기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죠. 근데 왜 사람들은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고전이 모든 교육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대학에서도 고전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톰 소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농담도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제 라디오나 TV로 나오기 전이고, 신문에 나온 게 거의 절대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식을 전해줬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제 신문을 읽어야겠죠. 신문을 읽으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 신문을 읽는다면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문을 안 읽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문을 읽는 순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읽고 가려 읽어야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요즘 세대로 바꿔 말한다면, 요즘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핸드폰 들고 계속 인터넷 검색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또 신문도 이제 버려진 지 오래고, 신문이 이제 이 속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보를 여기서 얻는단 말이죠. 그 마크 트웨인이 아마 이 시대에 살아서 얘기했던 이럴 겁니다. 아마 당신이 인터넷을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보는 순간 당신은 잘못된 정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이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정보를 가려 읽을 수 있는 해안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어디서 길러지는가라고 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게 고전이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전이라는 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책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하루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오죠. 뭐 저도 여기 책을 냈지만 제 책을 비롯해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온 책들이 몇 년 동안 읽힐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이 책들이 100년, 20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 라고 하면 이제 의문부호가 찍히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당장의 어떤
일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흘러도 버려지지 않고 남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고전인 거죠. 뭐 논어나 맹자나 플라톤의 국가나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나 최근 걸로 하면 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이런 것도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읽히잖아요. 왜 읽힐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시대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시대에 읽어도 자신의 문제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과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가 저건가 하고 이런 정보에 막 휩쓸려 있다가 고전을 제대로만 잘 읽으면 이 문제다.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고전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고전은 인류가 끝까지 갖고 온 책, 그리고 이 시간의 어떤 검증을 거친 책이다. 따라서 그 속에 있는 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 먼 나라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통찰의 핵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고전을 통해서 자기의 판단력과 해안 그리고 통찰력을 기르게 된다면 이 숱한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서도 자기 중심을 잡고 이 정보를 잘 선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잘 중심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고전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 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읽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읽는 사람은 아무튼 그 보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죠. 고전이 뭔가요?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고전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고전을 읽는 순간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되는 것 같고 특히 2020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대면이 어려워진 시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비어가고 아마 도서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끔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공간에 있구나. 이런 데서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점은 참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 또한 언젠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온택트가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 맞추어서 또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송파위례 도서관처럼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 도서관이 그 지역의 문화의 핵심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도서관 관계자들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도서관을 사랑해주고 다시 많이 찾아오고 이곳에서 모임을 자주 갖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여기 와서 책 보고 가시고 또는 책을 빌리고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활용하고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 거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고전은 읽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외면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다가 잘 모르겠는 것이 있으면 혼자 읽게 되면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데 같이 읽게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토론하게 되면 나 여기 읽었는데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의견을 내놓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도 되고 고전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전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게 재미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모임을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고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또 계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송파빌의 도서관을 생활의 중심 또는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